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활성화와 지원에 관련된 법안을 담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또 전기사업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예,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입법 배경이 있으신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네. 일명 김영란법. 예. 이 법의 취지는 제가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의외로 우리 농산품, 주로 선물하는 꽃감, 한우, 과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대상에 제외되어서 선물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대부분 이러한 품목들은 한 40~50%가 선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반이 거래가 안 되면은 한국농업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자리를 수입 농산품이 대체를 하므로 네. 수입 농산품이 아마 판을 칠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가 04년도부터 칠레하고 FTA를 하면서 네. 농가 피해를 예측해서 정부에서 한 12년간 12조 원 정도를 투자했지만은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그 FTA 체결한 국가가 무려 52개 국가가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큰 나라들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 면적의 70%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농촌이 겪는 어려움에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직접 파악을 하셨을 텐데 농어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의 농가 소득은 2인 이상이 1인 농가인데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되니까 1인당 한 5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간이요? 예, 연간.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연간 한 1,500만 원 됩니다. 최저임금의 3분의 1의 수준으로 농업인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FTA를 체결하고 나서 양돈 농가 같은 경우 보면은 04년도 2,400 가구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5,000여 가구 80%가 몰락했습니다. 한우는 10년 전에 18,000 가구던 것이 지금 9,000 가구로서 50%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돈 가구가 2004년에 24,000 가구였다가 그렇게 줄어들었군요. 엄청 줄었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폐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고품질 고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송아지 180만 하던 것을 400만 원 들여가지고 송아지를 양산하고 꽃감의 경우도 농가당 자동 건조기를 1억 5천 정도 주고 구입을 하고 배 농가도 당도 측정기를 1억 7천만 원 주고 구입해가지고 이제 고품질 농사 짓는데 이런 걸 팔로가 없으면은 좀 더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 농어촌의 평균 부채가 2천만 원입니다. 가구당. 그럼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부채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다 대고 절반을 소득을 절감한다면은 250만 원 연간 이건 참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살기 힘든 정도의. 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에서 제외하는 품목에 농림, 축산, 어업
1차 생산품 및 2차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겁니다. 네. 현행 그 김영란법에 우리 사회 상규상 네. 주고받는 선물은 제외되는 항목으로 한 8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두는 금품 선물, 네. 또는 사회 통용상 통용되는 그러한 음식물이라든지 선물 이런 네. 것들이 8개 항이 제외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농산품 및 가공품을 포함시키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조금만 있으면 명절 추석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이 특수라는 단어와 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1년 농사 지신 거 이때 이제 보람을 느끼실 텐데 이 추석이나 설 그 선물로 소비되는 우리 농축수산물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죠? 예, 어느 언론사에서 금년 추석 때 받고 싶은 선물 우선순위 해보니까 첫 번째가 한우, 과일, 수산물 이것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품목들은 명절에 50% 이상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명절에 한우 같은 경우는 평상시 한 5배가 더 많이 팔리고 배는 한 8배, 우리 그 전통주 그래서 10배가 더 많이 팔립니다. 저희 상주 꽃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꽃감은 95%가 명절에 선물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지된다면은 95%못 판다는 이야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행법이 시행이 되면 줄어드는 그 명절용 선물 수요라든가 농어민의 피해가 물론 좀 상품별로 다르지만 곶감 같은 경우는 95%, 그리고 뭐 한우 같은 경우는 절반. 심각합니다. 주로 그러면은 농가와 또 축산 농가 또 수산업 이 세 분야 중에서는 어디가 더 치명적입니까? 곶감 농가가 제일 크고요. 피해가. 그다음에 한우. 그다음 가수를 하는 농가. 그다음에 굴비 등 이런 순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도 토론의 주제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 그럼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 강조해 주시고요. 국회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란법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농가 소득이 한 절반이 없어지고 수입 대체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농업은 붕괴된다는 거죠. 이제 그 통과 전망은 저는 봤을 때 밝다고 봅니다. 왠가 하면은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09년도에 공무원들 행동 강령이라 하는 것을 3만 원 미만으로 선물하는 법을 한번 통과시켰었습니다. 했었죠. 근데 그 법을 통과시켜 나가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회 사업이 그 당시는 한 1조 원 시장 규모였는데 7천억 규모로 줄었습니다. 화훼 농가가 엉뚱하게 공무원들한테 꽃을 못 보내다 보니까 그 값싼 중국산이 대체했어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에 수출이 한 1억 불 정도 했는데 작년에 4천억 불로 60% 줄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에 발행한 공무원 강령이 3만 원 부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하회 농가는 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부산에 떡집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발효도 안 됐는데 이게 장사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공공기관하고 학교에 선물할 때 케이크 자르는 거를 떡을 납품했는데 하나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런. 그러면은 원래 취지 목적이 다르게 다른 산업이 파생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경기 활성화되면 무슨 법을 가오라 하는데 우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경제가 발전합니다. 부정 좀 맡겠다고 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마침 지난 시간에 의원님께서 오셔서요. FTA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무역 이득 네, 그렇습니다. 공유제. 네. 그러니까 뭐 다 아신 대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FTA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농가가 피해를 네. 보지만은 네. 농민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PPA가 되니까 덕을 보는 산업에 세금을 조금 더 내서 농가에 보전해주자 하는 법이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네. 법사위에 가 있는데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건 꼭 통과해가지고 네. 농가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 봅니다. 네. 이거 역시도 네. 많은 국민과 네. 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역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다루고자 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인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이 현행법에 따른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가 뭔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었기에 개정안을 내셨을 텐데요. 제안하시게 된 그 이유, 또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돼서 처음에 농사용 전기하기에 어떤 관련 법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어디에도 법규가 없습니다. 농사용 전기라 하면 한전에 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전의 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농사용 전기 허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한전은 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농민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12년도에 미국과 FTA를 할 때 쌀 산업이 붕괴된다 해가지고 그쪽에 많은 전기요금을 인하시켜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작년도에 영연방과 FTA를 체결할 때 축산이 피해를 보니 도축의 전기료를 인하시켜 주겠다고 정부 발표해놓고 아직까지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까 이래 하지 않느냐. 앞으로 FTA 체결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농가에 전기를 많이 쓰는 분야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는 거는 법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셨을 것 같은데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농사용으로 한정은 했는데 이것들이 많이 쓰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줬고 많이 쓰는 부분은 안 해줬습니다. 따라서 예를 든다면은 미국 쌀 종합 처리장은 농민부터 벼를 받아가지고 건조시키고 보관하고 가공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데 전기료가 적게 드는 건조하고 저장은 농사용을 해주고 가공과 포장은 산업용으로 6배를 해줍니다. 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농업만 하더라도 처리장이 150여 개가 있는데 무려 100억 정도가 더 부담하다 보니까 이것이 농가 소득이 줄게 되고 쌀값이 상승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것도 가공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축산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가공한 부분에 전기료를 감면시키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건조하고 보관하는 거는 전기가 조금 덜 들어가고 해주긴 해주는데 덜 들어가는데 해주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안 해주고. 저 농가에서 굉장히 화나셨겠는데요. 그 농민들이 굉장히 화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규제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제 농업용 전기는
값싸게 네. 이익 안 남기고 제공할 그런 국가 경제력이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가 축산농가 현실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잘 살피시니까요. 농촌이 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렇군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휘했습니다. 네네. 지난 8월 11일 그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의 선임이 되신 데 이어서 17일이었죠. 경북 도당 윤리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되셨는데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소감 또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뭐 직책은 제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전적으로 제 지역구의 상주 시민들이 승원해주고 지원해줬기 때문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돼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임무를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지난 3년 동안이죠. 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숫자가 맞습니까? 2차례, 3차례가 아니라 23차례나 수상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정말 이건 나 진짜 기쁘다. 애착이 가는 수상을 꼽으라면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을 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활동 중에 입법 활동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서 매번 할 때마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공무원했기 때문에 성실하고 바르게 꼼꼼하게. 정부를 정부답게 질책하건 질책하고 국민 편에서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적으로 안 좋네 하고 그다음에 의정대상이라는 것 의정대상이라는 것도 제가 2번을 받았는데 어떤 상이요? 저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촌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이런 법들도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법 발의하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모니터단 한 1000여 명 정도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 바르게 한다 해가지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가르쳐주고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입법 발의했지 제가 농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역 주민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신 것을 또 지역 주민들께 돌리셨네요. 의원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